난 어른 밑에 뭐 이런 건데 네,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팬들의 질문으로 만드는 토크쇼 팬메이드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앨범은 너의 그 사람 마지막 노래 두 곡으로 되어 있고요. 너의 그 사람은 미디엄 템포의 밝은 슬픔을 담은 곡입니다. 또 토이 선배님을 굉장히 동경해서 토이 선배님의 곡 스타일을 좀 오마주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곡은 마지막 노래라는 곡인데요. 마지막 노래는 대학 시절 때 전공 교수님이셨던 견우 선배님의 곡입니다. 저의 친구인 현지윤 군이 다시 피아노를 쳐서 저의 목소리를 담아서 새롭게 만든 마지막 노래입니다. 그렇게 두 곡이 너의 그 사람이라는 싱글에 더블 싱글로 들어가 있고요. 근황은 신곡 준비하느라 굉장히 바빴고 또 페스티벌이 최근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서울, 부산 이렇게 좀 다니면서 페스티벌과 신곡 준비 이렇게 지내왔었습니다. 저는 짝사랑하는 연기가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저의 어떤 무표정이나 그런 게 굉장히 슬퍼 보인다고 많이들 얘기하셔서 지석진 선배님도 대한민국에서 제가 제일 슬프게 생겼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영상에 좀 잘 담기는 게 아닌가 싶어요. 축복하는 마음으로 항상 부르죠. 어떤 결혼식 자리든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리고 리허설은 꼭 해야 된다고 보는 게 공연이면 이제 저의 이름을 걸고 하거나 뭐 그렇게 하는데 결혼식은 그들의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 제가 망칠까봐 더 긴장해서 좀 하는 편이었어서 전날부터 잠 못 자면서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축가는 제가 보통 두 곡 많이 불러요. 이제 정인의 오르막길, 김동률 감사 두 선배님의 곡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불렀던 감사 짧게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이제야 나 태어난 그 이유를 할 것만 같아요. 네, 이게 이제 김동률 선배님의 감사입니다. 네, 50대 5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 아니면은 취미 생활 뭐 이렇게 나눠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의 반 전부 같은 반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많아서 못 골라요. 흑역사를. 흑역사가 하도 많고 제가 첫 공중파 라디오스타 나갔을 때 저는 굉장히 긴장하고 당황해서 토크를 했는데 이제 그게 빵빵 터지면서 예능을 좀 할 줄 아는 애구나의 어떤 기회가 됐었긴 했는데 흑역사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민망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이후에 진짜 사나이 갔을 때랑 정말 처참합니다. 그때 저를 돌이켜 보면 나름 이 산업에 적응해 보겠다고 열심히 했는데 뭐 그런 경험이 있어서 지금의 저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제 스스로 절대 과거의 저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민망은 한데 그렇게 막 흑역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시는 추지는 않을 거지만 근데 이제 어쨌든 하나의 프로젝트였고 그리고 저도 이제 NCT 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리스펙하는 게 굉장히 크고 팬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어떤 한 무대를 하고 한 방송을 하고 또 심지어 같이 노래로 냈다는 게 엄청난 영광이죠. 저한테는 살면서 다시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런 일이 올 수 있을까. 서로에게 아주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저만 좋은 경험이 아니었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흑역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흑역사가 너무 많으니까 맞다 이러면서 지금 질문을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얼음땡 댄스 안무가 뭐 이렇게 해서 손을 활용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도저히 못 추겠습니다. 영상으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앉아서 짧게만 일동처럼 난 어른 밑에 뭐 이런 건데 네,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너무 좋은 곡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가끔은 어떤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 사람이라는 게 물론 책임지려고 했는데 이렇게 평생 책임질 줄은 몰랐습니다. 짊어지고 가는 거고요. 얼음땡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어떤 선물을 받고 싶나 뭔가 저는 딱히 선물 필요 없고요. 그냥 팬분들이 그날에도 저의 노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드네요. 그건 있어요. 제가 페스티벌을 최근에 좀 많이 하면서 슬로건을 이렇게 항상 팬분들이 들고 다녀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MSG 언어비도 했고 놀면 뭐하니고 나 혼자 산다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좀 신곡도 막 들려드리고 하면서 팬분들이 좀 많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슬로건의 숫자가 이렇게 많아진 거를 좀 보면서 와, 나 그냥
앞으로 가수를 더 해야 될까? 군대 가야 될까? 이 와중에 그냥 이렇게 된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저는 감동적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좀 잘 보이려고 행동했던 것들이 다 에러가 났었거든요. 어쨌든 저의 인생의 사회생활은 방송가였고, 그리고 방송 산업의 종사자분들이 저희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 선배분들이셨는데, 어떤 어른이든 마주할 때마다 제가 잘 보이려고 억지로 했던 행동들이, 말들이 그렇게 친근하게 다가가지 못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그냥 편하게 말하고 인사 좀 잘하고 모든 분들에게 솔직하게 대하는 게 제가 8년 동안 가수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팬분들도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저를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응원을 벗삼아 앞으로 계속 더 가수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다에 대한 어떤 이미지 때문에 저를 응원해 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적이다. 전 정말로 어떻게 될지 몰랐었어요. 정말 2월 막 3월만 해도 정말 불투명했는데 뭔가 이렇게 미라클한 인생의 어떤 사건들이 벌어진다, 사람은.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경험을 한 사람이고, 그렇다고 저의 과거와 인생들이 불행하거나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그냥 뭔가 너무 기적처럼 많은 분들에게 저의 목소리, 저라는 사람을 이렇게 알릴 수 있었던 한 해였어서 기적이 나의 2021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팬메이드 라이브 시청자분들 너무너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전에 어떤 분들이 나오셨는지 좀 봤는데 쟁쟁한 분들이 나오셨더라고요. 좀 유명하신 분. 그 다음 주자로 저라는 사람이 됐다는 거에 대한 어떤 영광도 굉장히 큽니다. 더군다나 제가 첫 공연을 했던 장소에서 라이브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했던 이 오늘이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좋은 음악들, 좋은 날들만 접하시고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시고요. 박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 둘, 셋.